그냥 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동행 캐릭터 울리 거물 쟁기로 무한한 수명. 지금은 하여. 마치 세븐스 씨가 도착했으니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난 사부인청 무기 잡는 거 잘 못해. 할아버지께서 검술을 가르치라고 부탁하셨으니 아는 건 다 가르쳐줄게. 아 이거 맨 처음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전이구나. 에이, 잘 부탁해. 아, 그런데 검술 수업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연습하는 모습을 최소한 며칠은 지켜봐야 자질을 판단할 수 있거든. 사부가 보기엔 내 자질은 어떤 것 같아? 마치 세븐스 씨는 검술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상상치도 못한 뿔. 들었지? 사부들이 나더러 검술의 천재래. 정말? 역시 우리 마치 세븐스야. 내가 다 배우고 돌아가면 모두 깜짝 놀라겠지? 검술은 고된 수련이 필요해요. 검술을 닦기로 했으면 본격적인 수행 전에 이 고된 길을 버텨나갈 목적을 찾아야 하죠. 어떤 목적이든 괜찮지만 MMO에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제자가 되는 과정은 수동적이었지만 배우는 과정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울리가 번역을 해준 건가? 예전에 한 검술 고수와 동행하며 검술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제게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검객의 길에 오르고 왜 검을 휘두르는지 물었죠. 오늘 첫 수업도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마치 세븐스 씨는 왜 검을 휘두르려 하나요? 검을 휘두르는 이유라. 그야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지. 다들 그렇지 않나? 그 검술 고수에게 왜 검을 휘두르냐고 물었더니 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을 휘둘러. 그게 다야. 라고 하더군요. 마치 세븐스 씨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자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거 경류 이야기 아니야? 검술 고수라 그랬잖아 연경이. 적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한상극에서도 상대를 쓰러뜨리는 최상의 방법은 에너지 총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비슷한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 환상극에서 나오는 대엽은 검을 익히면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어. 환상극을 꽤 많이 보셨군요. 만약 마치 세븐스 씨가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검술을 익힌 후 검을 내려놓고 활을 다시 집어들어도 뭔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연경이 그 터무니없는 말은 들을 것 없어. 운니 아가씨는 어떤 고견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마치 세븐스, 검술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연무의식에서 어떤 등급이나 순위를 받고 싶다든가? 연경이나 나 또는 누군가를 상대로 이기고 싶다든가? 누구를 이기면 좋을까? 예? 다나? 히메코 언니? 웰트 아저씨? 특정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더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건 어때? 예를 들면 검으로 동시에 몇 명의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10명은 상대해야지! 10명이나? 오. 사실 10명은 상대해야지는 환상극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 상대편에는 5명이 최대인걸?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순간 4의 벽 허물어질 뻔. 난 마치 세븐스가 검술을 왜 배우려 하는지 알 것 같아. 무협 환상극 때문에는 아니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오 마이. 이 몸은 선주 환상극과 소설에 관심이 많다고. 난 활을 사용하는데 환상극에 나오는 협객들이 거의 다 검을 사용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검을 사용하는 협객이 되고 싶었어. 역시 그게 무슨 대수야. 1000명의 독자 눈 속에는 1000개의 협객이 있는 법. 검을 들고 세상을 누비며 정의를 구현하는 협객이라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연경을 보면 가끔씩 행추가 떠올라. 사부들께서 인정해줬으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사부를 모시는 예로 차를 올릴까 하는데 둘은 차를 받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쳐주면 돼. 사부를 모시는 차의 절이요? 손가락까지요? 처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예의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부탁해. 환상극에서 협객들은 사부를 다 그렇게 모셨단 말이야. 한상극에서는 무릎 꿇고 절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까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밀크티 사주는 걸로 하자. 밀크티 마시고 나면 열심히 검수를 배우기로 하고. 어때? 알았어. 자자자. 불야구를 향해 출발. 아, 마치 세븐스가 연경과 운미 두 사람을 검술사부로 모신 뒤로 열차에선 마치 세븐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네. 오, 제대로 배우고 있긴 한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울리. 에? 마침 찾아보려는 참인데? 나? 난 보호자가 아닌걸? 그래. 왜 372가 아이가 됐죠? 놓고 가볼까? 울리다. 안녕. 여기 게네빈도 있네? 그럼 이 근처에 소상도 있니? 네빈아, 안녕? 요즘 새로운 공연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아, 선주 스토리 끝나서 얘 여기 있는구나. 나 몰랐네. 미안. 안녕? 왔어? 응. 네가 오기 전에 이미 한 바퀴 둘러 찾아봤는데 마치 세븐스는 여기 없어. 안 찾아도 괜찮겠어? 됐어. 그냥 땡땡이에 성공한 걸로 치자고. 마치 세븐스는 꽤 부지런히 연습했거든.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 하루쯤은 쉬게 둬야지. 그리고 전에 내가 검수를 배울 땐 걔보다 더 잘 도망쳤었어. 열의에 차 있을 때는 3일 밤낮 동안 쉼없이 수련하다가도 흥미가 떨어지면 사형, 사저가 못 찾는 곳으로 숨어버리곤 했었지. 고양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나 할까? 그럼 난 이만 가봐도 되는 거지? 하지마. 널 부른 이상 제대로 대접해야지. 갑자기요? 여기까지 왔으니 맛있는 거나 사줄게. 오늘은 너한테 좀 더 관심이 간달까? 어떤 쪽으로 관심 있는데? 걸으면서 얘기하자. 그래. 어디가? 같이 가. 영사 언니가 그러는데 금조각상 거리에 맛집이 있대. 얼른 가자. 진짜 고양이 같네. 만두는 작죠. 호박 몇 개면 주인장, 여기 2명. 네,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주문은 뭘로 하실래요? 오랜만이야, 연희. 주인장, 이 메뉴판에 있는 거 전부 하나씩 줘. 어? 메뉴판에 있는 거 전부요? 왜? 부족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챙겼어. 와우. 정말? 그럼 일단 이렇게 하시죠. 몇 가지 음식을 먼저 내올 테니 드시다 부족하면 더 시키세요. 그치, 그래야지 음식 낭비 안 되지. 주인장. 근데 37이 정말 안 찾아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고민해봤어. 오늘 하루는 쉬게 두자.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먹어? 많이. 딱히 많이 먹는 편은 아니야. 할아버지가 친구를 사귀려면 돈 쓰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넌 많이 먹는 편이야? 우리 개척자 많이 먹니? 한 번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우리 행자는 이미 대식가라고 소문이 났는데 개척자는 모르겠네. 그럼 많이 먹어. 그래? 근데 아까 전에 나한테 관심 간다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네 검에 관심이 가는 거야. 검이 있어? 영경한테서 들었는데 네 실력이 그렇게 좋다면서 무기도 특이하게 생겼고 그래서 네 검에 대해 관심이 많아. 무게 분포는 고른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장착되었는지, 또 어떤 검법을 쓰는지. 그래, 뭐 귀한 물건도 아니고. 야구방망이. 진짜 야구방망이네? 야구빠따. 검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러니까 네 야구방망이도 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물건의 형태는 주인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했어. 그거 알아? 네가 쓰는 무기가 네 습관과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정말? 어디 보자. 넌 아마 평범한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일 거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진짜 강적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내 말이 틀렸어? 보는 눈이 확실히 있네. 정확히 맞췄지? 평소에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구나 이 대사가. 겉보기엔 번지르르한데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검의 주인을 만난 적도 있었지. 하지만 검은 솔직하다고. 그 사람 검이 나한테 말해줬었어. 자신의 주인은 신병에게 의지하는 잡배에 불과하다고.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하죠. 그런 약간 좀. 근데 울리랑은 느낌이 살짝 달라요. 지금까지 수백 개의 검을 사냥했는데 전부 그런 타입이었어. 물론 그 검들은 이 손으로 직접 전부 녹여버렸지. 예외 없이. 대장장이. 근데 잘못된 판단했던 경우는 없었어? 검은 입으로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솔직해. 100마디 말을 판단하는 것보다 검 자체로 그 주인을 판단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그래서 실수는 거의 안 하는 편이야. 있다는 소리네. 물론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 말도 표정도 사람을 속일 순 있지만 생사가 달린 결투에서 검의 초식은 절대 상대를 속일 수 없다고. 이제 곧 연무의식이야. 너도 참여할 거지? 뭐 아마도? 운니 아가씨, 전투에 능한 이에게 연무의식은 실력을 보여주고 명성을 얻는 좋은 기회죠. 하지만 무명객 씨처럼 일찍이 선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친구는 굳이 연무의식에 참여해 실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답니다. 오 오랜만이네, 무명객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당신은 어공님의 비서. 소개해줘서 고마워, 무명객 씨. 전 사진공 조타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서유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마침 두 사람이 연무의식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서요. 무명객 씨와도 잘 아는 사이라 말을 건 거랍니다. 근데 손님 접대 중이셨어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에 이방인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내 옆에 계신 파보 씨 역시 저 멀리 칼레발라에서 오셨지. 오 파보 씨의 고향은 은하 무역 체계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야. 이번에 파보 씨가 사절단과 함께 선주로 온 건 비즈니스 목적도 있지만 선주의 물건을 귀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 서유 씨, 귀환보다는 증정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군요. 선주의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도 먼 길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선물을 가져온 거니까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원래 선조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네요. 파보 씨의 사절단은 오래전 타지에서 유실되었던 선주의 보검을 증정하려고 오셨어. 아 유실됐던 거구나. 뺐었던 게 아니라? 태엄 장군께서도 사진궁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실 예정이야. 그리고 보검을 나부 연무의식의 승자에게 상품으로 증정하실 거래. 나도 파보 씨도 거기로 가는 중이었지. 아깝게 흥미로운 표정으로 연무의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데 함께 사진궁으로 가볼래? 근데 우리 밥은? 우리 밥은? 잠시 후 회원 장군님이 사진궁에서 검 증정의식을 진행하실 거야. 보러 가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주 나부에 오기까진 쉽지 않았지만 고향과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었으니 헛된 여행은 아닌 것 같군요. 복장은 페나코니 복장 같은 느낌이 있다만. 사진궁의 검 증정 절차만 마치면 이 거리의 조용한 곳에 어린 모종 하나를 심을 겁니다. 그럼 제 임무도 끝이죠. 어린 모종? 영웅의 검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군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칼레발라는 뭐야? 어느 데야? 제 고향이 궁금하신가요? 좋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어떻게 놀러가? 우리 열차 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얼마 전 무역 항로가 개통되긴 했지만 피어 포인트에서 출발하면 약 200 시스템 시간 정도 워프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곳이죠.
날씨도 좀 춥고 먹거리도 다양하지 않고 건물도 피어 포인트처럼 높진 않지만 괜찮아요. 거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슈퍼 티타늄 지하 자원이 발견됐으니 곧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너무 과하게만 쓰진 마. 보검은 뭐야? 아, 미에카 키베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대단한 검이죠. 저희 고향에서는 일찍이 신화 속 영웅을 도와 마물을 처치했다는 이유로 숭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주가 그 보검이 유실된 거면은 선주도 그쪽 가서 한번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다는 뜻 아닌가? 또한 군주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칼레발라의 선대 국왕들은 전부 보검의 응답을 받아 왕의 자격을 갖게 됐다고 해요. 전통에 따라 역대 국왕들은 보검을 비석에 꽂았고 검의 인정을 받은 영웅만이 그것을 뽑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엑스칼리버? 생체 인식 기술 같은 건가? 전부 전설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본 이는 없죠. 근데 보검을 왜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설립되고 검을 뽑는 자는 왕이 된다라는 신화는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검을 뽑고 검의 유래가 선주라는 것을 알아본 이는 칼레발라 사람이 아닌 천외 손님이었습니다. 천의 손님? 비록 칼레발라에 있어 보검은 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지만 어디까지나 이 세계의 물건은 아니에요. 검을 돌려줄지 말지에 대해 의회 영감님들도 꽤 치열하게 논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에카 키베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죠. 뭔가 쎄하다. 이렇게까지 동의할 수는 없을 텐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평화적이라니까 넘어가지. 근데 나도 보고 싶어. 그 보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좋습니다. 보검이 돌아오는 걸 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참 영광이군요. 같이 사진공에 가볼래? 근데 그건 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 땡땡이를 친 마치 세븐스한테 고마워해야겠어. 덕분에 우리도 구경하러 갈 수 있게 됐잖아. 평소엔 할아버지께서 먼저 나한테 검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이번엔 언급도 안 하시더라니까. 참 이상하단 말이지. 어른의 사정 아닐까? 그래도 초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지 뭐. 우리도 얼른 가보자. 그래? 왔어? 같이 검 증정의식 보러 가자. 그래? 어? 왜 이렇게 아젠티가 또? 이런 식으로 얼굴 자꾸 비추니까 이상해. 아젠티. 부디 당신을 찬미하게 해주세요. 아가씨, 당신의 아름다움은 마치 순수한 붓꽃과 같군요. 아, 그대요. 또 뵙는군요. 오랜만이야. 저 개짜는 누구지? 그러니까 이 기사님은 누구셔? 제 이름은 아젠티. 미의 기사단 출신으로 칼레발라 사절단으로서 보검 미에카 키베사를 선주로 귀환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절단으로 온 거였구나. 전 온리라고 해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혹시 티 없이 고결한 이드렐라 여신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운리야 왔구나. 소식 하나는 참 빠르네. 됐다. 오늘 같은 장소에선 절대 무례하게 굴면 안 되는 것만 명심하거라. 무례라뇨? 금방 도착해서 무례하게 굴고 말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처럼 예의 바른 손녀가 또 어디 있어요? 에휴, 됐어. 오늘 의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라는 것만 알아두렴. 하보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검 증정 의식을 시작하지요. 의식 시작 전 아젠티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린 보검의 유래를 알 수 있었고 그분의 호송 덕분에 사명을 다해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저 파보 칼레스타야는 칼레발라 사절단을 대표해 보검 미에카 키베사를 선주연맹에 돌려놓습니다. 선주에서 유래된 보검이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죠. 검을 귀환해 주신 칼레발라 측에 감사드리고 미에 기사님의 의리 있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회염
오베로운 땅 나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보검을 맞이합니다. 와, 미에카 키베사.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아마 보검이 그동안 겪은 일과 관련이 있겠지요. 이게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건가 보네? 하지만 전 아직도 이 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날 새겨졌던 이름 고운을 기억합니다. 주명선주 염륜연마궁의 장인 한광이 만든 검이었죠. 오, 잠깐, 비록 오랜 세월을 거쳐 금이 간 부분도 많지만 이 검이 가진 기계만큼은 선주 운기처럼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조사에서 잘 손만 본다면 곧 과거의 멋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울리가 좀 관심 가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놀래? 저는 고운을 나부 공조사의 복구를 맡기고 이번 나부 연무의식의 승자에게 상품으로 수여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검을 귀환하기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칼레발라 사절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고운은 흉물을 처치하고 고향을 지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울리 왜 그래? 자꾸 뭔가 느껴지는 건가? 감사드립니다, 장군. 이것은 저희 칼레발라의 영광이기도 해요. 기사님, 사절단원들과 함께 공조사로 가시죠. 그곳에 왜 그래? 그 검은 운리야, 이분들께서 네 아버지의 유작을 가지고 오셨다. 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지 않고. 어? 아버님께서 만든 검이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으니 이 참으로. 당장 그 마검을 제게 주세요. 그 사람이 남긴 학을 녹여버려야 한다고요. 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어허, 운리야, 무리하게 굴지 말거라. 어서 멀리서 오신 손님분들께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이 마검은 제가 직접 녹여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둘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거야? 응? 무슨 일단 나가거라. 사연이 있는 거지? 아젠티가 좀 조사 좀 해줘. 에휴, 이래서 운리에겐 숨긴 것인데 괜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다 더 큰 사달이 났으니 정말 하늘의 뜻인 건가? 저 아이를 좀 따라가 줄 수 있겠나? 에? 근데 집안일 아니야 여기 이거? 참견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럼 부탁하지.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우스운 꼴을 보였네요. 계속하지요. 내 생각이 맞다면 본리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울리 괜찮아? 뭐는 거야? 보고 있지만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꼬마 아가씨 울고 있는 거야? 너도 울고 싶은 거면 내가 도와줄게. 설마 할아버지가 보낸 거야? 일단 뭐 부탁 받았으니까 나도 할 건 해야지. 분명 그런 거겠지. 그냥 걱정된 것도 있고. 그래? 고마워. 미리 말해두는데 난 여기에 있을 거야. 수희가 잠시 딴 눈을 판 사이 마검을 빼앗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전에 녹여버릴 거야. 넌 날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근데 제대로 설명 좀 해줘.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넌 할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잖아. 할아버진 네가 날 도와주길 바라지 않으실걸? 원인을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건 마검이야. 마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악마의 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마검이란 검술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검을 쥔 순간 오묘한 검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무 힘도 없는 약자도 놀라운 힘과 유감이 쫓을 수 없는 속도로 검을 휘두를 수 있게 하지. 그런 검이라면 37이라도 하루 만에 검술을 마스터할 수 있겠네?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황당무계한 소문 따위도 아니고 마검을 가진 자는 마치 오랜 기간 수련을 해온 고수처럼 단번에 검술을 익힐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용광로에 끊임없이 불을 넣듯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그 주인은 검에게 혈기를 빼앗기게 돼. 그렇게 점차 쇠약해지다가 끝내는 죽게 되지. 머지않아 사람은 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검에 조종을 당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머릿속엔 사륙에 대한 욕망만 남게 되지. 태양하게 몸을 통제당하는 것처럼? 세양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잘 됐네. 설명하는 게 한결 편하겠어. 응. 검을 만들기에 정신 팔린 장인이 무기가 영혼을 가지길 갈망하며 세양을 금철에 녹여 주조한 검이 바로 마검이야. 태양을 녹일 수 있구나. 근데 그래서 고운도 마검이라는 거지? 내가 검 증적의식에서 실수했다는 건 잘 알아. 하지만 나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마검이 사고를 치게 둘 바엔 차라리 내가 사고 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참, 검을 복구하기 위해 공조사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넌 뭐 아는 거 없어? 아니, 나도 그냥 바로 내쫓혔어. 근데 사진공에 정문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여긴 안 올 것 같으니까 바로 공조사로 가야겠네. 할아버지가 왜 그 검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될 수는 없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든 검을 일일이 찾아내 부러뜨리고 전부 녹여버릴 거야. 시간이 없어. 우린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운니의 말을 들어보니 공조사에 잠입해 그 검을 훔치려는 것 같은걸? 그러니까. 역시 지켜보는 게 좋겠어. 공조사가 이렇게 큰데 운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사람들이 있잖아. 안녕. 아까 한 여자아이가 잔뜩 화가 나서 나한테 길을 묻더군. 공조사 사람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리고 공조사 사람이라면 길을 모를 리가 없잖아. 두명선주 공조사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 근데 혹시 그 큰 검을 들고 있었어, 여자아이가? 길은 조그마한데 손에 아주 무시무시한 걸 들고 있더라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공조사에 쳐들어가서 더 묻지도 못했어. 나 공조사 사람인데 여기 귀정품을 어디에 보관하지? 라고 묻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공수사부 금조각상 창고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 버렸어. 저기요? 잠깐, 길은 왜 가르쳐준 거야? 강도면 어쩌려고? 중점만 얘기해줘.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가긴 금조각상을 보관하는 창고로 갔다니까. 거기 있는 금조각상들은 다 비싼 것들이잖아. 그곳에 있는 건 전부 공수사부께서 아끼는 금조각상들이야. 두고 봐. 아주 혼쭐이 날 테니까. 그 전에 내가 막고 데리러 올게. 저 뭐야? 저기 앉아있는 NPC 뭐야? 저 NPC가 더 궁금해졌는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위험하잖아요.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무슨 일이에요? 뭐라고 욕을 했는데? 그래요. 저 울리야. 아이고, 많이도 뿌려뜨렸네? 여긴 왜 왔어? 사고는 나 혼자 치면 된다고.
너한테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아. 근데 할아버지랑 약속해서 말이야. 그 약속은 지켜야지. 알겠어. 그럼 일단 이 철통부터 부수고 얘긴 이따 하자. 그래. 끝났다. 드디어 얌전해졌네. 도와줘서 고마워. 경비가 삼엄하긴 한데 여긴 온통 금조각상들 뿐이잖아. 검을 보관하는 무기고는 또 어디 있는 걸까? 내게 길을 가르쳐준 장인도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모양이야. 이렇게 무작정 뒤지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러다가 할아버지한테 먼저 잡혀갈지도 몰라. 너 단순히 날 도와주러 온 게 아니지? 날 막으러 온 거 맞지? 근데 마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좀 많거든. 맞아. 할아버지께서 말을 꺼낸 이상 검이 파괴되면 사절단의 믿음을 잃는 건 물론이고 나부 쪽에도 설명하기 어려워지겠지. 하지만 마검이 이곳에 오래 머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마검을 녹여버리고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질 생각이야. 분명 지금 내가 충동적이고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대충 이해는 되지. 근데 다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될 뿐이야. 나도 항상 이런 건 아니야. 그 마법만 아니었다면.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부터 해보자고 우리. 어린애가 아니잖아? 설명해 줄게. 하지만 여긴 대화를 나눌 만한 곳이 아니야. 일단 자리를 옮기자. 미리 말하지만 화가 풀린 건 아니야. 이건 중간 휴식 타임 같은 거라고. 오늘 검 증정의식에서 증정된 건 고우는 새양을 녹여 만든 마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 검을 만든 장인 한강이 바로 내 아버지야.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광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어. 네 추측대로 어쩌면 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걸 피하기만 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마검을 찾으려 하는 이상 그 사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그려? 한광에 관한 건 기억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야. 기억나는 거라곤 이방인들이 검을 받기 위해 염륜연마궁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는 것 정도야. 그들은 한광의 응성을 잇는 천재장인이라고 추대했지. 어머 귀여워. 어떡해. 저 눈 반짝이는 거 봐요. 이거 이모티콘으로도 쓸 수 있겠다. 너무 귀여운데? 저 눈 반짝이는 거 페이몬 닮았어. 너무 귀여워.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진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한광이 신병의 길을 만들어내면 검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이 환하게 웃었던 기억만큼은 선명해. 한때 난 장인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 염륜 연마궁에서 나온 검은 그 명성이 은하에 널리 퍼지고 예리함은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선생이 만든 검이라면 황야의 아무개가 들어도 무패의 신화를 쌓을 것입니다. 한광은 주검 장인이라는 헛된 명성을 위해 끊임없이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마검 수백 자루를 만들었어. 그리고 수많은 뒤틀린 욕망을 가진 검을 구하는 자들이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몰려왔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 검에 미친 자는 반드시 검에 의해 다치리라. 이방인들의 욕망이 터져 흐르는 건 순식간이었어. 검을 얻지 못한 자, 검을 얻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자, 또는 그저 단순히 약탈을 하고 싶은 자. 한광이 만든 혼돈 속에서 그 욕망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그를 찔렀지. 아니 분위기가 아까 전이랑 너무 다른데? 와 역시 붕스는 조금 스토리가 맵긴 맵네요. 원신은 이런 사운드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물론 맵긴 하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될 뿐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다른 소리는 전부 사라지고 뼈가 부서지며 피가 뿜겨져 나오는 소리만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 같았어. 그때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지. 어머니가 내려치는 검 앞에 선 날 밀쳐내고 난 뒤에야 겨우 비틀거리며 도망칠 수 있었어. 그 뒤론 모든 기억들이 흐릿해. 기억나는 건 심장 박동 소리, 급박한 숨소리, 염륜 연마궁의 장인들이 끊임없이 언니야 도망쳐! 라고 부르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뿐이야. 흐르는 눈물을 아무리 닦아내도 눈물에 흐려진 눈동자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숨이 점점 가빠지다 난 결국 피바다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지. 그럴 만한 사유가 확실히 있었구만. 해엄 장군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서 너와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을 거야. 그 뒤로 해엄 장군께서 날 입양하셨고 난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나한테 그분은 죄를 지은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존재야. 할아버지께서는 나한테 주조 기술은 물론이고 검술도 가르쳐 주셨지. 친손녀는 아니었구나. 한광은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자가 남긴 후환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었어. 도부의 기록에 따르면 한광이 지금까지 만든 세약 마검은 총 1382자루. 그중 특이한 형체를 가진 건 총 182자루야. 염륜 연마궁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난 모든 마검을 제거하리라 맹세했어. 지금까지 내가 제거한 마검은 총 312자루. 고운이 바로 내가 처리해야 할 313번째 마검이야. 고운도 다른 마검처럼 세양을 완벽히 분리해낸 뒤 검을 철물로 녹여 용철 검에 부을 거야. 할 얘기는 이게 다야.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난 이 검을 녹여야겠어. 일단 장군님이랑 대화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네 말은 할아버지가 마검에 대해 알고 계시면서도 이걸 상품으로 내걸었을 땐 문제가 없는 걸 거라는 말이야? 굉장한 실력자로서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절단이 그렇게 쉽게 넘겨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긴 한다만. 틀렸어. 이번엔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잊었어? 검 증정의식에 대해 나한테 언질도 없으셨던 걸 보면 분명 뭔가 숨기고 계셔. 그리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라고? 안 돼. 적어도 오늘은 안 돼. 내일쯤에 다시 고민해볼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랑 대화하고 나니까 뜨겁던 머리에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야. 아까보다 많이 진정됐어. 원래 사람은 몸 안에만 숨기고 살 순 없어. 특히 꽁꽁 숨겨놨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수두룩해서. 물론 그냥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쌓이긴 쌓이더라. 근데 그게 나중에 터져요. 엄청 나중에. 도중에 화를 내려다가도 화내는 법을 까먹어서 화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자. 내일 할아버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볼게. 할아버지께서 제대로 된 이유를 말씀하기 전까진 고운을 파괴하지 않을 거야. 사과하는 것도 잊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으니 내가 잘못하긴 했지. 어쨌든 고마워. 내일 봐. 적어도 오늘 공주사에서 있었던 일은 회염 장군께 말씀드려야 해. 지금 사진궁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래, 가자. 배엄 장군님. 혹시 우리 손녀가 무슨 사고 친 건 아니지? 공주사에 있던 금조각상 몇 개 부순 거 빼고는? 내가 우스운 꼴을 보였군. 운리가 자네한테는 많은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럼 이 늙은이의 말도 들어주겠나? 하이하이. 한광은 내가 아끼는 제자였네. 응성을 잇는 염륜 연마궁의 천재 장인이기도 했지. 하지만 뛰어난 재능은 누군가에겐 저주가 되기도 한다네. 한광은 검 주조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의지를 가진 검을 만들길 바랐어. 아무 경험이 없는 병사라도 백전노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검 말일세. 주명화나 연석정 같은 대규모 화력으로 적을 살상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전쟁에서 백병전이 필요한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를 키워내는 것만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믿었지. 선주 사람은 검을 주조할 때 병사들이 더 편히 다룰 수 있도록 간단한 의지를 불어넣는다네. 하지만 공포를 극복하고 급박한 순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흡수하는 세양을 떠올린 거구나. 세양을 검에 녹여 넣으면
무기를 통해 경험치를 얻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네. 심지어 인간 대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하지만 무기는 다른 도구와 달라. 무기의 용도는 적을 죽이는 것뿐이니까. 그럼. 수많은 전투를 거치고 나면 사륙에 대한 갈망, 분노, 공포 등 감정들이 세양에게 흡수되고 그 검을 잡은 병사는 검술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륙의 감정까지 공유하면서 결국 검의 통제를 받는 사륙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거지. 비록 검을 만든 이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수많은 사륙을 겪은 무기는 결국 마검으로 전락하기 마련일세. 그 뒤로 한광은 이방인들의 가모니서를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검을 만들어냈어. 이방인들은 신병 2기를 얻기 위해 그럴싸한 이유를 늘어놓았지. 보검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둥, 선인의 검으로 마물을 베어야 한다는 둥. 그럼 그 검을 돌려준 이유가 있겠네, 확실히. 그 뒤로 일어난 일은 자네도 알 걸세. 울리의 부모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염륜 연마국의 장인들도 다치거나 사망했지. 비록 울리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아직 과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검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 난 울리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건 원치 않았거든. 한광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딸인 울리가 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니까. 울리는 모든 마검을 사냥해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려면 꽤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별 바다를 누비며 검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맞지. 그리고 마검을 되찾으려면 이미 사륙의 노예가 된 검의 주인과 결투를 벌여야 하네. 항상 생사의 경계를 오가야 한다는 소리지. 300여 자루의 마검을 되찾는 동안 울리는 300여 번의 치명상을 입어야 했어. 어휴. 내가 울리를 입양한 건 그 아이가 검사냥 같은 일 말고 그 나이 때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라네. 설령 언젠가 모든 마검을 제거한다 해도 그 다음은 그 아이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근데 그검에 정말 세양이 들어있어요? 고운이 한광이 만든 마검 중 하나인 건 맞아. 세양을 검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은 손에 꼽지. 한광이 그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 자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침통한 대가를 치렀다네. 경류는 마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각의 몸 때문에 사륙을 저지르는 거고, 검하고는 상관없어. 애초에 경류는 그때 당시 마각의 몸에 휩싸이기 전에도 지금도 물론 나부 기준선에서는 거의 최강의 검수를 자랑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울리는 내일 장군님이랑 얘기 나눌 생각이라던데. 난 고운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랐네. 이 기회에 운리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기억처럼 그렇게 끔찍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운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한광도 영웅의 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 기회에 나도 운리와 고운의 행방과 그동안 이 검이 겪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었네. 하지만 검 증정의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 자네도 봤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었지 않나. 그건 맞아. 공조사 사람들에게 검은 무기고에 잘 보관해 두라고 말해두었네. 뭐 정 걱정된다면 자네가 직접 물어보든가. 공수사부님 알려드릴 사항 있어요. 참 이미 분부하셨군. 이젠 좀 얌전해졌어. 걱정하지 마. 이런 세상에나. 미애 기사가 복음을 호송해왔고 무기고에 보관돼서 문제 없을 거고 안심해. 공수사부도 한 손가락 하는데. 우리 손녀가 나와 내일쯤에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야 기다리는 수밖에. 참, 반나절 동안 그 아이를 돌봐주느라 힘들었지. 응?
비소녀에 관한 일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 뭔데? 울리가 이쁘게 생기긴 했어. 귀엽기도 하고. 근데 힘들어요. 그럼 자네가 수고 좀 해주게. 이제 땡땡이를 친 마치 세븐스한테나 가봐야겠다. 그럼 운리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눈 뜨면서 보지 마요. 진심이란 건 안다만. 눈 감아요. 우리 삼칠이 어디 있을까? 삼칠아, 뭐하니? 땡땡이 치고 있었네. 응? 누구세요? 예, 대호씨. 오랜만이에요. 문제 생겼어요, 검에? 아. 어제 특별히 당부드리긴 했는데 이상하다. 근데 울리는 약속은 지키는 타입인 것 같던데. 충동적이긴 해도 약속은 지킬 텐데 이거. 아젠티가 뭔 일이 있었나? 얘 아젠티 어디 갔누? 아젠티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나왔어요. 좋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이제 취조를 시작해 볼까요? 운리야, 집사관이 왜 널 불렀는지는 네가 더 잘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요. 전 검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이건. 하지만 대호 집사관은 운리의 그 말을 듣지 못했지 않나. 고운 절도 사건은 내부적으로는 나부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사절단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네. 대호 집사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게. 네, 사건을 수사하는 건 제 의무입니다. 운니 아가씨의 태도는 꽤 단호해 보이지만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료할 순 없습니다. 그건 맞긴 해. 도둑 맞히게 두느니 차라리 내가 녹여버릴 걸 그랬네. 울리야 쉿. 고운 절도 사건은 검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용의자야. 하지만 그중 운니 아가씨의 혐의가 가장 크지. 일단 운니 아가씨는 검 증정 의식에서부터 고운을 훔치려는 마음을 내비치셨죠. 몇 번이나 검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고 그 뒤에는 공조사에 잠입해 금조각상을 파괴하고 검을 빼앗으려고 하셨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건 내가 변호 못해. 맞아요. 지형사에서 고운을 보관했던 무기고를 점검해봤는데 문, 창문 모두 파괴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손바닥 정도 되는 너비의 창문 말고는 도둑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도 없고요. 그럼 밀실 살해 아니 훔치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세븐스가 있었으면 그 요상한 입으로 누가 범인인지 바로 밝혀냈을 텐데 말이야. 요상한 입이라니. 고운을 담은 검갑이 열리고 검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검들은 그대로였어. 그렇다는 건 범인이 겁갑이랑 보검의 생김새를 알고 있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훔친 건 아니야. 재물을 노린 범행인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범인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콕 집어 고운만 훔쳐간 걸 보면 말이에요. 검 증정의식에 참여한 여러분을 제외하면 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절단 관련 인사들 뿐입니다. 장인들 중 한 명이 훔쳤을 가능성은? 공수사부께서 이미 당직 기록을 확인하셨어. 당직을 섰던 장인과 수습생도 전부 불러와서 취조해봤는데 딱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지. 사절단이 검은 훔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훔쳐갈 거면 애초에 왜 검을 선주에 돌려주겠다고 한 거지? 사절단에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보면 사절단은 미희 기사님의 인도를 받아 검을 공조사까지 호송했지. 인수인계를 담당한 장인이 사절단은 무기고의 그 어떤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증언까지 했고. 아젠티가 훔쳤을 가능성은? 아젠티? 미희 기사님? 그분은 사절단들과 함께 검을 공조사로 호송했던 분인데? 근데 아젠티라면 웬만하면 이런 짓은 안 해. 이건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가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건데 그 기사님이 칼레발라에서 보검의 유래를 알아보셨고 보검을 선주까지 직접 호송하셨어. 그분 덕분에 보검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이지. 사절단과 마찬가지로 정말 보검을 훔치고 싶었다면 굳이 나부로 옮겨온 뒤에야 훔칠 이유가 없잖아. 개척자야? 스텔라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게? 그래서
네가 훔쳤어? 저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웃겨. 그럼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 내가 증명할 수 있네. 이 친구는 공조사를 나선 뒤 바로 내게로 왔으니 검을 훔쳤을 리가 없어. 쉽게 말하면 보검을 받던 사람들이 모두 공조사에 간 건 아니고 보검을 원하는 사람들 중 보검의 진짜 면모를 확인한 사람도 일부란 소리죠. 이렇게 배제하다 보면 남은 용의자는 울리 아가씨뿐입니다. 근데 울리도 그렇고 그 보검은 진짜로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 겉감은 알고 있다고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전 훔치지 않았어요. 참나, 온갖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은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진실입니다. 근데 아직 물질적인 증거는 없지 않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대호? 내 추리를 반박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놔야 할 거야. 또 추리 생각을 정리해보자. 운리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놓친 단서 같은 게 없으려나? 솔직히 말해서 사절단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공수사부 그렇네. 어제 소식을 받고 특별히 내가 직접 무기고를 점검해 보았지. 근데 아젠티도 약간 조금 의심스럽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훔칠 건 아닌데. 뭐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공조사에 와보니 건감만 남았다지 뭔가. 난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네.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래도 오랜만에 공수사부 목소리 들으니까 좀 마음 편해졌어. 하나, 공조사의 공정으로서 이 말은 꼭 해야겠네. 비록 보검을 도둑맞긴 했지만 우리 공조사는 아주 안전한 곳이라네. 아, 맞다. 내가 아끼는 금조각상들도 부서졌어. 아이고. 고우는 도난당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우는 도난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얘는 제외긴 한데? 왜냐면은 울리도 떠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요? 나 모르겠다 이거. 운리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으니 난 운리를 믿겠네. 복음을 가져간 자 캐론의 검의 일격을 받으리. 하지만 운리처럼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이 종종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정말 일시적인 충동으로 고운 검을 훔쳐갔다면 내 손녀라도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치. 자네는 어제 운리와 함께 있었으니 운리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인사지. 나한테 묻고 싶은 것 없나? 묻고 싶은 거요? 장군님 만나뵈러 갔었어요?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었던 상태라 날 만나러 오진 않았네. 운리가 자네와 함께 날 만나러 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보검 옮겼던 과정은? 검 증정의식이 끝나고 미의 기사 아젠티가 운기군의 호송을 받으며 검갑을 지닌 채 사절단과 함께 공조사로 향했네. 그리고 공조사 공정들이 보검을 확인하고 무기고로 옮겼고. 이러니까 아젠티가 의심스럽잖아. 질문 끝났어요. 앞으로도 자네가 수고해줘야겠네. 아니에요. 하이엄의 증언. 주명 선주의 장군 울리의 할아버지. 워러 할아버지와 고운에 대해 이야기라고 했는데 보검을 도둑맞고 말았다. 뭐라도 단서를 찾으면 바로 사람들한테 말해. 그래, 더 이야기할게요. 준비가 되면 다시 날 찾아와. 검갑. 고운을 보관해두는 사용하는 검갑이다. 보기에는 매우 예쁜데 이게 검의 표적이 된 이유일까? 어쨌든 현장에 남아있는 물증 중 하나이니 도둑의 흔적이 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외부. 검갑의 외부에 철사로 만든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검갑의 생장지가 주명 선주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게 대표 표식인가 보네요, 연꽃이. 자물쇠. 검갑 안에 숨겨진 자물쇠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힘으로 열거나 부순 흔적도 없다. 어? 그럼 어떻게 가져간 거야? 그럼 열쇠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도둑이 자물쇠도 열지 않고 검을 훔쳐갔다는 건데? 응? 검갑을 연다.
내부 밑부분에 붉은 무언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검값을 확인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려는 듯한 이 흔적을 모른 체 하기는 쉽지 않다. 밑부분에 붉은 무언가를 꺼내 시들기 직전의 꽃잎, 정확히는 장미 꽃잎이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내부가. 상자 안에 웬 꽃잎이... 아젠티아? 장미꽃잎. 당신이 기억하기로 자신이 지난 곳에 일부러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멀쩡한 자물쇠. 고온을 보관하던 검값. 자물쇠는 멀쩡하다. 도둑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처음부터 잠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너무 아젠티 몰빵하는 느낌이라서 좀 너무 의심스러워요. 다른 의미로. 울리아가 아니라 일단 이 사람부터. 울리는 마지막. 미에카 기베사를 도둑 맞다니. 게다가 회염 장군의 손녀가 용의자라고요? 당신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당신은 검을 알고 있잖아. 됐습니다. 어쨌든 사절단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선주의 일이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 말이에요. 왜 말끝마다 보검을 마검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근데 선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을 텐데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연경도 나이가 꽤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검의 주인이 정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 이봐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칼레발라에서 그 검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숭고하답니다. 그건 알지.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세양인데 그걸 어떡하라고 하더러. 그건 진실인걸. 그 검의 주인은 미에카 기베사로 마물을 처치해 선조들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후 보검을 역대 군주들에게 맡겼죠. 군왕들은 검에 깃든 영웅의 영혼이 주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르침 덕분에 강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혹시 세양의 목소리 아니야? 그게 뭐죠? 뭐 아무튼 흔히 말해서 유령이야. 근데 형체가 있는 에너지 유령 같은 느낌? 미에카 기베사는 칼레발라 선조들을 도와 대업의 기반을 쌓은 보검입니다. 마검 따위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사절단에서 그걸 굳이 돌려줬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 아무리 진실을 알았어더라도 몇 년 동안 써온 거면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텐데? 아닌가? 외교 담당 사절. 사전단은 이끌고 왔다. 오늘 마검이라 부르지만 파보는 이 검의 고향이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의 보검이라고 굳게 믿는다. 뭐 실제로 도움을 줬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미에카 기베사는 칼레발라 선조들을 그래요. 도와 대업의 예. 물리. 배우 집사관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린 그분의 논리대로 결백을 증명해야 해. 사실 내가 마검을 찾으면 바로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근데 너가 찾으면은 너 바로 너라고 의심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보통 범인과 작물을 동시에 찾았다고 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해. 범인은 검은 훔쳐갔지만 검갑은 남겨뒀어. 혹시 나처럼 검을 녹이려는 게 아닐까? 하긴 보통 훔쳐가려면 그걸 열고 훔쳐가진 않긴 해. 이상한 거야 너는? 검만 들고 도망치는 건 너무 눈에 띄잖아.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검갑도 같이 훔쳤겠지. 녹이겠다고 맹세했으며 고운도 그중 하나이다. 데오스이. 뭐라도 단서를 찾으면 바로 사람들한테 말해. 일단 울리는 검을 훔치진 않았어.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고마워. 하지만 나조차도 대우 집사관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장담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추리한 걸 다시 말해줄 테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멈춰도 좋아. 토론은 환영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조사에 침입한 불청객은 단 한 명. 바로 용의자인 운니 아가씨뿐이야. 운니 아가씨는 고운을 가져가려고 공조사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도중에 너 때문에 중단된 거지. 너와 헤어지고 운니 아가씨는 나가는 척하며 혼자 무기고로 들어가 보검 고운을 훔친 거야. 이 사건은 다른 용의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나온 게 없어.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조사에 침입한 불청객은 단 한 명. 바로 용의자인 운니 아가씨뿐이야. 그건 아니에요. 저 아젠티 씨 그리고 사절 단원들도 공조사에 갔었어요. 그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들은 검을 주고 바로 떠났어. 그 일을 담당했던 장인은 그들이 검을 가지고 떠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증언하더군.
우리도 다 조사해봤지. 고운을 넘겨받기 전에 공조사 입구에 기계세가 찍히자 너는 나갔지만 운니 아가씨가 나가는 모습은 찍힌 게 없었어. 금조각상을 부러뜨리고 어떻게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나가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조사에 침입한 불청객은 단 한 명, 바로 용의자인 음. 운니 아가씨뿐이야. 운니 아가씨는 고운을 가져가려고 공조사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도중에 너 때문에 중단된 거지. 대호 집사관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운리가 보검을 훔친 게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죠. 저희는 금조각상 창고에 갔었으니까요.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다른 뜻은 아니고 증거는 모두 검토되어야 하니까. 운니 아가씨는 고운을 가져가려고 공조사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도중에 너 때문에 중단된 거지. 가끔씩 여기 나부 말이 헷갈렸는데 공조사가 여기네요. 여기선 내가 중단된 게 나 때문이 맞긴 하지. 너와 헤어지고 운니 아가씨는 나가는 운리와 헤어지고 저는 공수사부님께 따로 연락해서 부탁드렸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 공수사부님께서 공조사에 있는 보검을 확인하셨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운리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죠.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와 헤어지고 운니 아가씨는 나가는 척하며 혼자 무기고로 들어가. 이건가? 고운을 공수사부님한테 연락드렸었다고? 그건 몰랐군. 그건 증거가 되지. 근데 왜 공수사부님은 그걸 말을 안 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그때까지 검이 도둑맞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뿐이야. 저 아니에요. 너와 헤어지고 운니 아가씨는 나가는 척하며 혼자 무기고로 들어가 보검 고운을 훔친 거야. 이 사건은 다른 용의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나온 게 없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빠뜨리셨어요. 무기 창고 어디에도 자물쇠를 딴 흔적이 없어. 그나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검갑뿐이겠지. 자물쇠를 딴 흔적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물로 대호 집사관님을 설득하지? 이 사건은 다른 용의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나온 게 없어. 이거? 검갑 밑부분 틈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잠깐 우리 개척자 표정 왜 저래? 순간 오류난 것 같은데? 장미꽃님? 조사할 때 미처 못 봤던 모양이군. 이게 왜 검갑 안에 있었지? 대호 집사관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검을 가져왔던 미의 기사님이 가는 곳마다 치우기 힘들 정도로 장미꽃잎을 남기고 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겼다. 정말 혼란스럽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줘. 검갑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건 검을 가지고 왔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겠군. 장미꽃잎은 미희 기사님이 남긴 것이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검을 가지고 공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왜 보검을 가지고 온 뒤에 다시 몰래 훔쳐간 거야? 검갑 안에 꽃잎은 왜 떨어뜨린 거고? 일단 아젠티한테 물어볼게. 나 번호 있어. 이제 알겠어요. 고은은 스스로 검갑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미의 기사님이 한 건 자물쇠를 열어줘서 검이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거죠. 어? 웃기는 소리. 검이 어떻게 혼자 도망을 갑니까? 왜요? 비건 본 적 없으세요? 혼자 움직이는 거 본 적 없어? 연경이 들고 다니는 검 있잖아. 그것도 비검이야. 미에카 키베사가 날 수 있다는 전설은 들어본 적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의 기사님께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검은 세양이 스며있는 마검이라고요. 분명 검이 아제티 씨를 조종했을 거예요. 어쩌면 나부에 도착하기 전부터 조종당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아, 대호 집사관, 기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게 아젠티 씨가 등록한 우주선 유일무이호의 정박지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빨리 가자. 검이 아제티 씨의 정신을 모조리 잠식해버리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해. 우리를 찾아온 거지? 땡월 15일 오후 4시 04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오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미의 기사님, 당신이 고운을 훔쳐간 거죠? 내려놓으세요. 기사님은 그 마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위험이요? 제 생각에 진짜 위험한 건 무기를 휘두르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미꽃님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맞아요. 저는 이드릴라님의 기사로서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기로 맹세했어요.
도둑질이라면 치를 떨죠. 그래서 고운 카카와의 약속과 기사의 맹세를 모두 지키기 위해 장미꽃잎을 남겼던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고운 카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선주에 데려다 주기를 원하시더군요. 그를 비석에서 꺼낸 장본인이자 검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저로서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기고에 남아 장인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둑처럼 보검을 훔쳐 달아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의미하는 작은 증거를 남겼죠.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검을 가지고 선주를 떠나려 한 건 사실이잖아요. 검을 돌려주세요. 처음엔 고운 가카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었죠. 그래서 검을 돌려주는 여정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고운 가카의 고향이 돌아갈 만한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의 기사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아젠티 씨가 벌써 마검의 힘에 홀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어? 방법은 너한테 달렸어. 맞다? 홀렸다고요? 이건 고운 가카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거예요. 제가 더 안타깝군요. 여러분 중 아무도 이 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전 이미 결정했답니다. 고운 가카를 모시고 선주를 떠날 거예요. 아젠티는 보면 웃어 자꾸. 마검이 벌써 아젠티 씨의 정신을 지배한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제가 직접 그 환상 그리고 그 검을 부숴버리겠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지키는 분의 물건을 빼앗아 가겠다면 저와 기사도에 맞는 공정한 대결로 승부를 봤으면 합니다. 결투 대리인으로서 이 아젠티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 대리인이요? 저는 기사도 정신에 의거하여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이 보는 앞에서 고운 가카의 결투 대리인으로 싸울 것을 선서합니다. 너는 미의 여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고운 가카를 찬양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긴다면 고운 가카가 저와 함께 선주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운리 아가씨가 이긴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고운 가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운리 아가씨, 제 결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검을 가져가려는 아젠티 씨의 욕망과 마검을 사냥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한번 겨뤄보자고요. 온니, 가르침을 청합니다. 오예! 전투다! 고운을 사용해서 저와 싸우려는 거 아니었나요? 검수를 주고 말긴 하지만 기사로서 이런 중요한 전투에는 밤낮으로 연마한 기회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개짜이세요.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황무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됐다. 제가 졌습니다. 기사도 정신에 따라 검을 넘겨드려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승자인 운리 아가씨께서 넓은 나량으로 고운 가카의 과거를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만들어진 그날부터 이 검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어요. 검을 제 앞에 두세요. 당장 부숴버리겠어요. 기사님, 그녀의 말대로 하시죠. 하지만 그대는 저를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녀와 마주해야 할 때군요. 오. 여러분, 저는 결투가 지겹습니다. 전 그저 있었던 일과 왜 떠나려 하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그 후에는 제 운명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운리 씨, 제 과거를 알기 두렵나요? 얘 PB에서 봤던 그 검 아니야? 두렵냐고요? 확실히 다른 마검과는 다른 느낌이 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용해 날 현혹시키려는 것뿐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만지는 것만으로 사람의 이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겠군요. 우리 일단 조심해. 좋아요. 어디 한번 보자고요.
아젠티. 몸이 특이하게 생겼어. 이제 운기군 주력 부대와 연락하는 건 불가능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되겠군. 저를 따라오시죠. 여기 벨로보가 아니에요. 여기 왜 있어 우리가? 야릴로 식스에 왜 있음? 여긴 당신의 기억? 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요. 좋아. 전투 중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뼈가 시렵네. 보리인이랑 운기군인데? 역시 주명 선주의 걸작이군. 네가 아니었다면 난 분명 방금 전투에서 목이 날아갔을 거야. 조용히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 우리 늑대 병사의 사냥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냥 몇 마디 한 건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둘이 이 세계에 온 지 300년이 다 되어 가잖아. 송신을 보내도 응답이 없으니 부대와 연락이 닿는 건 어렵겠어. 300년? 이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도 가축으로 수레를 끄는데 저들에게 별된 목소리를 부탁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남은 생을 이 행성에서 보내게 되겠군. 남은 생이라. 선조 사람들의 여생은 아주 길지. 혼자서 이 저기로 가득 찬 세계를 마주하니 어때? 절망스러운가? 조금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모든 걸 내게 맡겨. 그런 힘든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래,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네가 지배하도록 내 몸을 맡길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별 볼 일 없는 실력으로 보리인 부대에 저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도대체 왜 버티는 거지? 난 여기에 갇혀 있지만 보리인 사냥무리도 분명 같은 처지일 테니까. 참고, 너 씨앗 알아? 씨앗이란 건 정말 하찮고 미미한 존재지만 신경 쓰고 시간을 들여 기르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씨앗? 아까 전에 파보도 그런 말 했는데? 그 사절단 중 한 명이 이 말 했는데? 씨앗 신고 간다고? 네가 선조 사람의 여생은 길다고 했잖아. 나는 앞으로 그 남은 세월 동안 씨앗을 길러보려고. 저항이라는 씨앗 말이지. 난 이곳 사람들이 무기로 괴물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할 거야. 난 이미 이 사람들에게서 씨앗을 봤어. 할 수 있겠어. 나한테 몸을 넘기는 건 어때? 하나를 죽이면 본전이고 여러 명을 죽이면 엄청난 이득이잖아. 방금의 기억은 뭐죠? 그건 저와 낯선 별에 떨어진 한 운기군의 기억이죠. 저 때에 비하면 말이 좀 순해지긴 했는데? 저와 그는 보리인이 살고 있는 행성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만요. 고독한 전투가 느껴져요. 응? 똑같은 데네? 난 아직 살아있지만 그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들은 죽었어. 널 위해 너와 약속한 보리인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난 그들이 죽기 직전에 절망을 느꼈어. 그들은 그런 세상을 구경도 못했지. 너도 같아.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보리인한테 침범당한 건가? 우린 여기서 멈춰선 안 돼. 다음 마을로 가자. 왜 버티는 거지? 너와 그 불쌍한 우합지졸들은 이미 30여 년이나 전투를 치러왔어. 이긴 적 한 번 없는 전투를 말이야. 네가 뿌린 씨앗은 저항이 아닌 절망일 뿐이라고. 이 세계는 이미 구할 수 없어. 여긴 보리인 사냥무리에 점령되었으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쓰는지도 알잖아. 저 야만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보았자 그들은 땅을 기며 자신들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잡아먹은 괴물을 짐승 주인이라 부르며 떠받들어
쓰는 것밖에 못한다고. 네가 저들을 위해 짐승 주인의 머리를 베어왔지만 저들은 복수가 두려워 오히려 널 바쳤어. 이 일들을 전부 기억하잖아. 난 기억나. 내가 처음 죽었던 날 우리인이 내 머리를 베었지.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머리를 꿰매주지 않았다면 난 벌써 소멸했을 거야.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줬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동굴에 음식을 놓아준 것도, 가죽옷을 기워준 것도, 나와 함께하기 전에 맹세한 것도. 선조 사람의 여생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 새로운 젊은이들이 나타나 나와 함께 싸워줄 거야. 시간은 우리의 편이야. 방금 고독한 전투라고 했죠. 아니, 이 전투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저 절망으로 가득 찼을 뿐이죠.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난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고향으로, 하늘 위에 있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버리시면 저희는요? 늑대 요괴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면... 얘야, 그들은 이미 사라졌단다. 그들은 너희에게 모조리 제거됐어.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하나만 부탁할게. 늑대 요괴는 없어졌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괴물들이 존재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빛 나뭇가지를 몸에 두른 사륙밖에 모르는 괴물이 이곳에 나타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려. 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구나. 전장에서 한평생을 나와 함께한 검을 남기고 갈 테니 그동안 내가 가르쳐줬던 대로만 한다면 분명 이 세계에 남은 마지막 괴물을 죽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떠나면 큰 비석을 세워줘.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괴물의 유해를 가둘 수 있도록 단단하게. 이건 너희가 나한테 진 빚이니 반드시 해줘야 해. 알겠니? 넌 저들과 나를 속였어. 응? 절망에 빠지면 내게 육신을 넘겨주겠다고 했잖아. 친구여, 선주 사람의 여생이 이제 끝에 다다른 것 같아.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줄 테니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배웅해 줄래? 그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네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힌 게 느껴져요. 그가 당신에게 남긴 건 피에 대한 갈증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부탁이었나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괴물에게 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 세상에는 마지막 남은 괴물이 패배하고 있지. 내 오랜 친구야. 그 괴물을 없애줘. 그는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고마워, 내 오랜 친구. 새해는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면서. 친구여, 내 감정은 어떤 것 같아? 약간의 고통스러운 연민, 약간의 뜨거운 용기가 느껴져. 너의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은 전투가 끝나는 것이지. 이제 전투는 끝났어. 내 말 들려? 친구야, 이젠 내 말이 들리지 않겠지만 난 최선을 다해 이 세계를 지켜냈어. 그래서 이게 바로 할레발라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의 검이 겪은 과거인가요? 당신은 그 세계의 사람들이 전투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줬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낱 무기로서 다음 전투의 시작일 뿐이었죠. 칼레발라의 역대 군주들은 저를 하늘이 내리는 왕의 상징으로 여겼고 저를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 그런 자들의 추악한 의도에 지쳤고 더는 남을 위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이 잠든 비석으로 돌아갔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절 비석에서 뽑을 수 없었죠. 그런데도 아젠티 씨에게 당신을 뽑게 한 건가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전 그를 고향에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가자. 와우. 오, 이쁘다. 사진 한 방. 원래 대기 모션 되게 귀엽네. 검 증정 의식에서 최고의 검객에게 넘겨지면 다시 전쟁터에서 적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그 친구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종전은 제게도 깊이 새겨졌어요. 피조물인 저의 역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예요. 전 무기이니 죽이고 또 죽여야 하죠. 하지만 저의 사명이 끝났을 때 저도 그 친구처럼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의 기사님께 제가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시는 사육과 전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고 보니까 여태까지 봤던 세양들은 육체를 갈망하는 거랑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게 보이긴 했는데 얘는 좀 특이하긴 하네.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찰나지만 제게도 스며들었네요. 방금 저 기사님이 말한 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아젠티는 보자마자 한 거야? 저는 사륙의 검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의 전투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묘비로서의 세월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방금 저는 칼레발라에서 고운가카를 꺼낼 때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온리 아가씨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것처럼 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감동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늙은이가 사절단에게 이 검의 전설에 대해 듣긴 했다네. 하나, 검의 기억 저편에는 또 색다른 이야기가 있었구먼. 운리야, 난 고운의 과거가 널 바꿔놓을 거라 믿는다. 근데 감에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네. 고운을 치면 고운의 모든 생각이 느껴져.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드네. 전 새양으로 만들어진 마검에는 사력과 분노만 남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마검에 전투를 끝내고 싶다는 갈망을 남기고 마검을 바꿨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네요. 고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웅의 검인데 일전의 제 무지함에 대해 여러분께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운니 아가씨가 혐의에서 벗어났고 보검도 찾았으니 이제 검을 다시 창고에 넣을 시간이겠군요. 아니요, 전 그래도 이 검을 녹일 거예요. 응?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느껴졌어요, 고운. 전 당신이 계속 검으로 존재하며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원치도 않는 싸움을 하는 것에 실증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저의 탄생과 함께 주어진 운명이죠. 저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야 하고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일 수 있나요? 구름이 떠다니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건 만들어졌을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죠. 아니요. 당신은 이름 없는 검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봤어요. 고은,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검이 아닌 다른 운명이라. 기억나나요? 당신이 검객의 비석 앞에 홀로 우뚝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본 건 당신이 영웅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신은 검이 아닌 기념비였었죠. 그 후에 저는 얼룩덜룩 지저분해졌죠. 옅은 바람이 구멍을 스쳐 지나가면 여러움으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먼 산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전 악기였죠. 악기였던 시절이 그립군요. 피조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고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줄게요. 당신을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 어떤 걸로 근데? 다른 물건이요? 하지만 이건 연무의식 상품입니다. 칼레발라 사절단이 알게 되면 혜엄 장군님, 장군님께서 뭐라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 늙은이의 손녀 녀석은 말이지. 고집이 장난 아니라네. 운리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게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딱히 상관없어. 고운각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제가 선주해온 이유죠. 이드릴라님의 앞에서 쟁기로 만들든 다른 무언가로 만들든 고운각하의 전투를 끝낼 수만 있다면 전 두 손 두 발 들고 찬성입니다. 그 좀 그럼 부탁합니다. 운리. 용광로 빌려요, 공조사. 뭐로 만들어질라나? 이렇게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운리. 아유, 이쁘다, 야, 잠깐만. 저장된 건가? 왜 그리 울상이야? 후회되느냐? 검을 녹일 땐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굴더니 어찌 지금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한 것 마냥 구는 게야? 할아버지, 연무의식의 상품을 제가 녹여버렸어요. 나부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착한 녀석. 우리 조그만 운리가 이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니. 대단하군. 대단해. 처음부터 할아버지랑 차분하게 대화했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은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고 이건 잘된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다른 걸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운리야. 이번 일에서만큼은 넌 네 아비를 똑 닮았구나. 한광이 만든 나머지 무기도 계속 회수할 참이냐? 네, 고은이 좀 특별하긴 했지만 검을 사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겐 세양의 마검이 위험한 존재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엔 충동을 누르고 일단 잠시 기다려보려고요. 기다리는 것 좋지. 오늘을 기약하려무나. 미래에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테니. 알겠어요. 근데 상품은 어쩌죠? 그러게. 네가 검 증정의식에 나타난 이후로 이 하레비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단다. 이번에 특별히 대체할 검을 따로 준비해뒀지. 이 검에는 세양이 서려 있지 않으니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준비해 놓고 있다가 뭔가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아 참, 칼레발라의 사절단과 그 기사가 금조각상 거리에 함께 갔단다. 이 영웅을 기릴 만한 장소를 고를 계획이라던데. 한번 같이 가서 보자꾸나. 아시죠? 아, 그거구나. 응? 뭐지? 혜엄 장군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 손녀가 미에카 키베사의 영웅 전설을 듣고 많은 힘을 얻었대서 특별히 같이 가서 보자고 부탁했답니다. 저게 그 씨앗이구나. 근데 이 금빛묘은 뭐야? 저는 칼레발라 비석지기의 후손입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그 무명의 영웅이 남긴 거대한 비석을 지키고 있죠. 수백 년간
비석 아래에서는 금빛 나무가 자라났고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었어요. 칼레발라 사람들은 이걸 신화가 진짜였다는 증거로 여긴답니다. 출발 전에 저는 그 금빛 나무의 가지를 꺾었어요. 옮겨 심어 영웅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증거로 삼으려고요. 아주 좋군요. 선주 사람들은 관이나 사당을 두지 않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온기가 있는 곳에서의 영면은 그도 좋아할 것 같군요. 영웅은 선조들에게 비석에다 글을 새겨달라고 했었죠. 이번에 방문했을 때 저도 그 글을 탁본해 왔답니다. 비문이 세월에 침식되긴 했지만 아직 알아볼 수는 있어요. 집에서 멀리 떠나와 죽음을 앞둔 지금 다행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떠나노라. 지나가는 이여, 내게 연민이 들거든 비석 앞에 흙을 한 줌 퍼서 나부에다 묻어주게. 바보씨, 그대들의 역사 속에서 이 영웅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영웅이 싸운 건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라 저희가 부를 이름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서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기에 저희는 그를 운기사라 부르죠. 여기 운기군인데? 돌아온 걸 환영하네, 운기사. 당신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고운. 끝났다. 오. 어쨌거나 일단 검철도범인 건 맞으니 회엄 장군님이 저더러 벌로 금빛 묘목 옆을 지키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영웅과 이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벌인가요? 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선주 사람들에게 미의 신념을 전파할 수 있다니 제가 원하던 바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전 선주를 떠나 계속 여행할 생각이에요. 은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여. 응? 나무를 심는 사명을 마친 후 우리 사절단도 선주 나부를 떠날 겁니다. 당연히 이번 여정도 영웅 이야기의 후일담이 되겠죠. 이 금빛 묘목도 선주 일상의 풍경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영웅의 염원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군요. 좀 울적해져서 이곳에 조금 더 머무르려고. 그동안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혹시 마치 세븐스와 함께 검술을 배워보지 않을래? 일단 동행 임무 괜찮은 듯? 오해를 풀고 저도 오해를 몇 개 풀었으니 됐습니다. 근데 아젠티는 세대 나왔던 게 맞았던 건가? 그것도 의문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스토리였다. 은근 귀여웠고요. 맨 처음에 울리 첫인상이랑 지금 인상이 좀 달라졌어.